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 최면의학이 왜 중요하고 또 지금 발전하고 있는 그 첨단의 과학들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치료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아초월 최면의학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고 양자물리학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생소한 용어고 또 여러분들이 듣기에 복잡한 학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자아초월 심리학, 자아초월 정신의학이라는 것이 1960년대 말부터 그냥 우리가 정신을 분석하고 또 어떤 현상만 따지는 거 가지고는 인간의 경험을 전부 이해하거나 모두 또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 말하자면은 그 영적인 체험들, 종교적인 체험들, 또 초월적인 어떤 그 이상한 현상들 있잖아요. 뭐 텔레파시라든가 또 예감이라든가 꿈이 맞는다든가 또 어떤 계시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도 옛날의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그거는 좀 병적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상한 현상이지 정상적인 것이 아니야, 증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서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이상 그 초월적인 체험을 해본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인구의 한 40% 정도는 꿈이 맞았다든가 어떤 예감이 적중했다든가 아니면 되게 신기하게 우연의 일치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든가 이런 체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뭐 남들보다가 머리가 나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수하고 또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의 심리로서 다 다뤄서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자아초월 심리학이다, 정신의학이다 하는 영역이 생겨나게 됐죠. 그건 뭐냐면 그동안에 이렇게 다루던 연구 영역을 훨씬 더 확장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최면의학도 그런 쪽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신기한 현상들도 전부 연구 영역에서 이해를 해 나가고 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자아초월 최면의학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양자물리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아인슈타인이 뭐 이런저런 뭐 상대성 이론이다 뭐다 하는 걸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고전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또 학교 다니면서 물건을 잘게 자르면은 분자가 되고 그걸 자르면 원자가 되고 원자는 동그랗게 생긴 핵이 있고 주변에 뭐가 막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옛날에 배운 교과서에서 그려 있는 그림들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이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다. 너무너무 당황스럽게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이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만 해도 그 물리학자들은 야 우리가 세상의 구조를 다 밝혀내서 이제 심심해서 뭘 하냐. 우리가 자연을 다 정복했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프로이트가 사람의 정신을 전부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비슷한 생각에 빠져 있던 과학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지없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양자물리학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을 잘게 쪼개고 들어가다 보니까 분자도 없어지고 원자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겨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그냥 지금 이 시간에서부터 1초가 시간이 지날 때 1초와 지금 순간 사이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 사이가 전부 잘게 쪼개져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탁탁탁탁탁 해서 1초가 간다 이거죠. 맞으면은 그 쪼개놓은 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는 없다. 여러분이 영화를 볼 때 1초에 필름이 한 30개가 돌아간다 하면 우리는 그냥 움직이는 화면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라든가 어떤 길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하는 것도 0에서 시작해서 100까지 쭉 이어진 게 아니고 전부 잘게 쪼개져 있는 한 단위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것들이 탁탁탁탁 연결돼서 마치 전체가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작은 단위를 양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그런 걸로 만들어져 있다. 저기 있는 것처럼 그 독일의 물리학자인 그 막스 프랑크라는 사람이 이제 전통적인 기법으로 뭔가 물리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방정식이 성립이 안 돼서 이런 이론을 집어넣고 해보니까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주장을 해서 처음에 그 시대에는 저 사람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와서 전부 증명이 됐는데 세상은 더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어떤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또 시간도 길이도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과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1초에 몇 개의 프레임이 되어 있는 것보다 몇 배 더 정교하게 되어 있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기 아까 제가 설명한 게 나오지만 고전적 심리학 영역을 확장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초자연적 현상과 종교, 뭐 어젯밤에 성모 마리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어젯밤에 자는데 천사가 와서 방안이 훤해졌다. 정신과 의사들이 그거 이 사람 환각이다. 그렇지만 그게 환각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 사람의 체험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죠.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현상을 그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면 일단 인정을 하고 그게 뭔가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야지. 아, 그거는 환각이야. 환각에 대한 치료제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론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실험 결과들이 굉장히 그 이상한 결과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흔히 말하는 텔레파시라든가 또 어떤 염력이라든가 마음이 물질을 지배한다든가 생각대로 현실이 흘러간다든가 하는 것들이 지금은 보편적인 과학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일반 과학자들은 그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의식의 연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서 이제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의학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 최면의학이라는 것은 양자론 이후의 과학과 또 자아초월적인 심리학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 의식의 실험 결과들을 전부 가져다가 우리가 진료실에서 정말로 쓰는 거죠. 그리고 진료실에서뿐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가 아니고 내 일상생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학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기 나와 있는 얘기들은 뭐 나중에 관심 있으면 또 책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고전 물리학적인 세계관이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뉴턴의 물리학이라는 게 고전 물리학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2고 또 1kg 더하기 1kg은 2kg이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기계를 만들어 쓰는 방법은 전부 그거죠. 근데 원자를 더 쪼개고 들어가 보니까 이 완전한 미지의 세계가 나오고 거기서는 시간도 공간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도 없는 아주 이상한 세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상한 것들이 있냐 하면은 그 의식이라는 거, 우리가 가지는 이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식이 물리적인 현상을 전부 스타트를 시키기도 하고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험기구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실험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하는 사람의 생각이 그 결과에 미리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험을 당하는 작은 소립자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자기들이 결과를 내놓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데이터들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의 개념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생각이 물질적인 세계를 전부 영향을 주고 상호 교류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집약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는 그날의 생각이 보이지 않는 방송국 파장처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주변으로 흘러나가면서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현실화되는 그러한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고 나는 재수가 없고 나쁜 놈들이 더 잘 살고 막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은 그 생각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을 계속 당합니다. 또 내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미리 걱정을 하고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나 막 두려워하면은 그 일이 잘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원 성취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을 하늘이 주는 거죠. 아, 나는 불행해. 그래, 너 불행해져라. 나는 행복해지겠어. 그 방법을 하면은 하늘은 행복을 줄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우주 전체에 있는 어떤 그 에너지의 파동과 우리의 의식이 작용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은 이 힘든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밥을 굶고 하면서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뭐냐면, 야, 이 우주에는 전지전능한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들어오고 신기한 일이 벌어져서 일이 풀리고,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과학이 없었던 시대의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형상과 전지전능한 신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또 불교식으로 말하면 우주 전체에 공명정대한 어떤 진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양자물리학은 그런 종교적인 체험의 뿌리에 있는 현상이 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양자물리학이 등장함으로써 우리의 종교가 모두 존재 근거를 받게 됐고, 양자물리학이 등장해서 없어지게 된 것은 진짜 기계론적인 유물론이 완전히 과학적 근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보다 작은 소립자들은 이 덩어리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정체가 불명해요. 어떻게 보면 덩어리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파도처럼 보이고, 또 하나가 원자라는 게 어디 있냐, 우리가 측정을 하면 이 자리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 가만히 놔둘 때는 이게 구름처럼 온 공간에 다 퍼져 있다. 다 퍼져 있다가 내가 이걸 보려고 하면 그 자리에 나타난다. 말하자면 의식이 개입되지 않으면 뭔가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론 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의식을 가지고 이거 붙어라 한다고 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현실 속에 분자 구조를 가진 다리는 다른 방법으로 부목을 대고 새살이 솟아나야 되는데, 거기에다 대고 힐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자기 내면의 미세한 부분에 영향력을 주는 자기 최면을 했을 때는 어떤 상처가 굉장히 빨리 낫는 것이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화상이라든가 그 외상을 입은 사람들도 그 상처가 빨리 낫고 빨리 새살이 채워지고 하는 걸 했을 때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그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 것들에 대한 보고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 뭐 말이 되게 많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소립자라는 것은 원자보다 훨씬 작은 것들인데 공간에 그냥 구름처럼 퍼져 있다가 내가 보려고 하는 순간에 어느 한 군데로 딱 결정이 된다. 내가 개입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현실이 이루어지듯이 여러분의 미래라든가 오늘의 어떤 일도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의식으로 그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안 좋은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의식과 이런 그 물리적인 미세한 영역이 연결돼서 상호작용을 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찰자의 의도가 뭐냐, 또 관측 장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보여주고, 그 어떤 경우에는 실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가 미리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실험은 이런 걸 할 거야. 그러면 이 작은 소립자들이 저 사람 저걸 원하는 거야.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지어는 그 작은 어떤 물질의 알갱이들도 나름대로의 의식과 개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과 상호 교류를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운 사람들은 텔레파시가 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하면은 멀리 있던 친구한테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뭔지 기분이 이상하다 하면 뭐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이 작은 소립자들도 한번 이렇게 얽혀 있다가 헤어지게 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에 오는 영향이 다른 하나에 바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들도 여기에서 딱 하면 여기서 동시에 딱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아인슈타인이 말한 대로 이 우주에는 빛보다 빠른 건 없다는데 그 이론이 전부 틀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어떤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속의 작은 세포들 하나에서부터 우주의 어떤 별들이 움직이는 것까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어떤 통일성, 균형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최면의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사람의 의식이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최면 상태에서는 5살 때 아버지가 나를 엄청나게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엄청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는데 환자가 25살인데 5살 때로 보내서 5살 때 아버지한테 매 맞는 장면으로 가보자 하면 얘가 막 놀라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데 그때 너를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읽어봐라. 네 의식으로 아버지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의식이 어떤가 보라 그러면 막 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면이 굉장히 괴롭고 상처가 많은 분이군요. 아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폭발하는데 자기도 당혹스럽고 아버지가 저를 꼭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모자람과 상처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그냥 느낌으로 이해가 된다. 이 친구는 그런 생각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의 의식을 최면 상태에서 조금 확장해서 아버지의 의식과 커넥을 시켜버리면 그게 순간적으로 그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딱 끝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아, 이해가 간다. 물론 나도 상처 입어서 이거 치료해야 되는데 그 양반도 그래서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도저히 이해 못하고 미워하던 것들은 다 풀렸다. 아버지 상처에 대해서 내 상처에 대해서 잘 풀어나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객관적인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화나는 일을 겪었을 때 상대를 그냥 무조건 용서할 수 없어요. 교회나 절에 가면 용서하고 내려놓으라는 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그 일이나 그 문제가 내 속에 칼날처럼 박혀서 내게 아픔을 주는 현실로서 현재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마음대로 없앨 수 없어요. 그건 마치 저 사람이 그냥 총을 쏘았는데 내가 총을 맞았는데 안 맞았다고 생각하고 용서하자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요구가 됩니다. 용서를 하고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힐링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를 이해함으로써 그거를 털어낼 수 있는 과정을 거쳐가야 돼. 뭐 아주 마음이 큰 사람은 웬만한 일을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건을 자기 속에서 소화시키고 이해하고 털어낼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용서해라 내려놔라 하는 거는 여러분을 오히려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죠. 아, 남들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내가 속이 좁은가? 나는 자비심이 없는가 하면서 자기를 또 자책하게 만드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자연계의 여러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 정밀한 정합성. 이거는 이 우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 그 묘한 균형은 저절로 생겨난 어떤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거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섭리와 창조의 어떤 원리들이 그걸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우주가 쾅 대폭발을 해서 지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별도 생기고 사람도 생겨나고 했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확률로 따지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식의 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유물론적인 과학자들은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괴상한 논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학문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한 부분에 일어나는 일이 거의 동시에 다른 부분들 전체에 영향을 준다든가 또 이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이 속도가 심지어는 빛의 속도에 2만 배, 3만 배 되는 속도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뭔가를 보면은 그 정보가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머리의 뒷면에 있는 시각중추에 딱 등록이 되고 그것이 대뇌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화학적으로 오더가 떨어지면 그걸 통해서 내가 그걸 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런 그 분자생물학적인 모델이 지금 현재의 그 과학을 지탱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이 딱 보이는 전신의 반응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속도를 계산해 보면 빛의 속도보다도 몇백 배 빠르고 몇천 배 빠르고 몇만 배 빠른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시간도 없지만 이 사람은 이미 반응을 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되려면 결국은 양자론적인 이론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중요한 게 이 우주 공간은 그냥 비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 속에 꽉 차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가 차 있냐면 1cm 사방 되는 그 각설탕만한 크기를 쥐어짜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여러분을 다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몇백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를 다 만들고도 남아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만큼의 에너지가 공간에 녹아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공간에 있는 에너지의 아주 작은 부분만 갖고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걸 뒤집어 말하면 옛날에 석가모니가 공에서 새끼가 태어나고 색은 공으로 돌아간다 하는 말이 물리학적으로 정확한 말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에너지에서 보이는 세계가 탄생을 하고 이 세계가 생명을 다하면 블랙홀을 통해서 녹아 들어가서 다시 공간으로 녹아 들어간다. 지금의 물리학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 공간의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쓰면은 무한 동력 기계를 만들고 뭐 원자력 발전소가 고장이 나건 말건 상관없이 집집마다 전기를 아무리 써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공간으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내고. 근데 지금의 모든 기계 장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의 의식은, 생각은 이 공간과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뽑아 쓰고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 쓰는 묘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의 선례가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단전호흡을 하고 뭐 이러한 그 자기 개발을 하는 수련에서 그 사람이 지친 힘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어떤 이 우주의 뭐 전지전능한 어떤 소스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서 자기가 현명해지고 하는 그런 체험들의 사례가 모든 종교의 전통에 다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환자들로 하여금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한 방법을 쓰게 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망가진 부분들이 전부 힐링이 되고 새로운 어떤 그 구조가 변화되면서 그 사람 전체가 변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든가 이런 것에 기대지 않고도 보편적인 지금 나오고 있는 저런 지식을 자기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리학자가 될 필요도 없고 심리학자가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훌륭한 텔레비전을 요즘 팔기 때문에 가져다가 리모컨을 그냥 쓰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지식을 소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 뭐 복잡한 원리 알 필요 없고 그저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알면은 그걸 자기가 활용만 하면은 그 열매는 전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자기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공간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에너지만 차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뿜어내는 생각,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들, 또 여기저기서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파동을 뿜어내면서 그 정보들이 데이터의 형태로 이 공간에 전부 스며들어가서 다 중첩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우리는 공간으로부터 원하는 에너지를 뽑았을 수 있는 반면에 원하는 정보들을 다운받아서 자기 안에 파일들을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우리 환자들 치료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그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이 이론이 맞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부분에 상처가 있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스스로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또 활용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환자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활에 굉장히 높은 어떤 그 수준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저기도 나오지만 이제 사람의 마음과 의식, 감정의 에너지가 내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부글부글 끓거나 기분이 좋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화가 나 있거나 불안해할 때 내게서 나오는 에너지는 어둡고 파괴적이고 무거운 파장을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내 속에 전부 파고들면서 다 쌓이죠.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묵은 스트레스와 상처는 전부 우리 안에 고인다고 했잖아요. 수십 년간 전부 쌓이게 되고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위로도 전부 퍼져나가니까 옆 사람이 뭐, 쟤 왠지 기분 나빠 보여, 쟤 왠지 우울해 보여 하는 거 다 느끼게 되고 자기가 표시 안 하려고 해도 그 느낌으로 그게 오죠. 그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과 공간으로 이 파장이 퍼져나가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두운 세계를 그 사람 주변에 계속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불행해지고 점점 그 속에 젖어 들어가겠죠. 환자란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힘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스스로 이겨내기 어려울 정도로 짓눌릴 때 환자가 되는 거예요. 안에 꽉 차고 넘치기 시작할 때 증상이 돼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에 그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모든 걸 만들어 나간다. 그럼 내가 지금 많이 힘들 때 새로운 에너지를 뽑아들여서 쓸 수 있는 어떤 소스를 알고 방법을 알면 스스로 자기를 바꾸면 되겠죠. 안에 얼룩이 진 거를 그냥 비누로 빨아버리듯이.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이대로 놔두고 머릿속에서만 견디고 참으려고 하죠. 참는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참았을 때 그게 풀릴 때는 의미가 있지만 대책 없이 참으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눌리면서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도 양자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내면 의식의 차원에서 연결돼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가까운 사람들 간의 텔레파시 실험은 전부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도 의식은 연결돼 있지만 그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도 적어도 나하고 가까운 가족, 연인, 부부, 부모 자식 관계 이런 상황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영향을 받죠. 옛날에 구소련에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끼 토끼를 모스크바에 놔두고 어미 토끼를 핵 잠수함에 실어가지고 북극 바다 밑바닥에다가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새끼 토끼와 어미 토끼의 거리가 몇천 킬로가 됐을 때 이 애기 토끼를 죽였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어미 토끼의 뇌파에 굉장히 샤프한 충격을 받은 파장들이 나오는 것들이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이런 실험들은 너무 많아서 뭐 예를 들 것도 없는, 말하자면 그 아기 토끼와 엄마 토끼는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누가 전화해 준 것도 아니지만 이 엄마 토끼는 느낌으로 그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지금 보시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의 좀 앞서 나가는 심리학자들이 재미난 고안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전을 공중으로 던지면 앞이 나오거나 뒤가 나올 확률이 계속 던질수록 1대1이 되지 않겠어요? 앞이 절반 나오고 뒤가 절반 나오고 뭐 조금의 오차는 있지만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1대1이 될 겁니다. 홀이냐 짝이냐 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모든 그냥 내버려 두는 상황에서는 일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1대1의 관계로 쭉 진행이 되는 것이 이제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계를 고안을 했어요. 어떤 기계냐 하면 이 기계를 통해서 0이 나왔다가 1이 나왔다가 0이 나왔다가 1이 나왔다가 계속해서 24시간 작동하는 기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어디다 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어떤 그 장소, 뭐 대학의 도서관, 아니면 어떤 연구소, 아니면 어떤 그 거리의 어느 한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계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지금 보이는 저 하얀 점들이 세계 곳곳에 50몇 군데가 되는 데다 그걸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나오나를 보는데 저 사람들이 원한 건 뭐냐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서를 가지냐 하는 것이 과연 이 기계에 영향을 주느냐. 말하자면은 사람들의 의식에 따라서 1대1로 나와야 되는 게 뭐 1.1대1이 나온다든가 이 기계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영향력이 정말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저렇게 해놓고 4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모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들어오는 데이터가 그 통계에 맞게 1대1 정도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다음 그림 보면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 하면 그 2001년도에 9.11 사건이 있었죠. 9.11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정말 하루 종일 텔레비에서는 그 장면을 방영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9.11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한 2, 3일 전부터 이 기계가 이상한 데이터를 내놓는 거예요. 이 기계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도 1대1로 가야 되는데 이 기계가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 2, 3일 전부터 뭔가 혼란스럽고 굉장히 말하자면 꼬여 있는 것과 같은 쪽으로 데이터가 쏠립니다. 저기 보면은 그래프의 줄이 0에 있는데 그 밑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실제 공격이 일어나기 직전에 한 이틀 정도의 데이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2, 3일 전부터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뭔가 어떤 복잡하거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이 내면에서 작동을 하고 이 마음의 파동이 모여서 저 기계의 데이터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실제로 꽝 터지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기계가. 맞아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텔레비를 보고 뉴스를 보고 서로 얘기를 하고 하면서 그런 사건이 있어 하고 막 불안해하고 하면서 그 의식이 더 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누가 건드리지도 않는데 이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저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기계가 1대1, 1대1 나오고 사람들이 옆에서 구슬하건 춤을 추건 간에 1대1로 나와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완전히 통계에 잡힐 만큼 그 데이터에 변화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도 이제 그 측정한 기계를 놓고 봤을 때 그 공격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 너무나 그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실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람들의 의식이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미리 감지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건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이 물리적인 기계의 작동에도 영향을 줄 만큼 어떤 파워를 발휘한다라는 것에 대한 최초의 객관적인 실험으로서 저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실험 결과는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 저 그림을 담고 있는 논문은 웹페이지에 그대로 공개가 돼서 누구든 다운받아서 다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연구소가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걸 발표한 거죠. 그래서 기도라든가 정신 집중 등의 의식의 힘으로 누군가에게 치유의 에너지와 정보를 멀리 있는 환자한테 보냈을 때 이것은 정말 효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실험 결과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설문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치료받은 사람들 군을 모아놓고 몇 년 후에 기도를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에 했던 기도가 이 사람들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이터들도 지금 계속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가는 일직선이 아니고 전부 연결되어 있으면서 계속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어떤 연구 결과들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의식이라든가 내가 가지는 의도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실제적 에너지다 하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치료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과보다 정신과에서는 특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의식이 뇌와 서로 연결돼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뇌 속에서 의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뇌가 없는 상태의 의식이 또렷하게 있는 경우들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몸이 죽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할 때 어떤 체험을 하는데 뇌파는 전부 정지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생생한 기억을 하고 깨어났을 때 그것이 전부 증명이 되는 거. 또 엄마 뱃속에 들어와서 뇌가 생성되기 전에 엄마 뱃속에 들어오고 한 달밖에 안 된 아주 작은 태아인 시절에 기억들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우리 환자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전부 현실과 부합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저는 매일 일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뇌는 의식을 보조하지만 뇌에서 의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작용이 전혀 없이 선명한 의식과 감정 경험이 보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저런 것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 개별적인 우리의 의식이 일종의 무형의 에너지로서 존재할 수 있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고
또 몸이 죽은 다음에도 그게 그대로 남아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옛날부터 이걸 우리가 귀신이다, 영혼이다라고 부른 것의 실체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면 치료 중에는 그 뇌를 포함한 육체의 형성 이전, 그 다음에 과거에 자기가 살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기억 속에서 그 죽음 이후의 기억을 찾아서 지금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자아초월적인 최면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식만으로 신체 증상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나오고,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질병의 뿌리를 찾아서 그걸 해결해 줌으로써 질병을 낫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식이 어떤 의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몸의 신진대사도 변하고 생리학적인 기능도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의식을 잘못 쓰면 없는 병도 만들어내고 안 생겨도 되는 불행을 끌어올 수도 있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지식을 모르고 자기 식대로 주먹국으로 살다 보면은 엄청난 실수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면을 이용한 그 다양한 치료라는 걸 보면 시공간과 신체의 한계, 평소에 의식의 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 또 태아 때의 그 기억, 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가 과거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과거의 다른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습, 이걸 우리가 전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생 퇴행 치료라는 거는 1998년도에 이미 그 정신과 의학 교과서에 전부 정식 치료로서 전부 수록이 됐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의사가 많건 싫건 상관이 없이 그게 전생의 기억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이 방법이 환자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치료의 정상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수록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아버지의 의식을 잃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식 속으로 자기를 확장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다중인격이라든가 그 빙의라고 생각되는 어떤 해리된 모습을 찾아서 제거하고 바꾸고 통합하고 하는 작업들이 전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주로 이제 여기저기서 치료하다가 안 되는 환자들, 또 약을 먹거나 상담을 해서 안 되는 환자들, 뭘 해도 안 되는 환자들은 전부 환영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원리들을 이용해서 치료했을 때 그중에 10중 8구는 전부 돌파구를 뚫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 새로운 과학 분야에서 나오는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하나도 써먹을 수가 없죠. 하지만 알 때는 이런 게 있어? 그럼 나도 써먹어봐야지. 여러분들은 쉽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접목을 시키면은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실감을 하게 되고 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새로운 치료 이론과 기법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 또 이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양자론에서 주장하는 발견들이 이게 정말 맞구나 하는 것을 환자를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면 재발하지 않아요. 뭐 조금 약 먹다 좋아졌다가 또 뭐 한 얼마 지나서 또 찾아가서 또 약을 먹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인간의 의식을 가장 큰 치료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정신치료인데, 특히 이제 깊이 들어가는 최면 치료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우리 정신과 전문의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우리가 학회를 만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간략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없지만은 간략하게 이 치료의 개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다 연결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최면으로 미래로 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미래로 간 그 중에 또 치료도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미래 진행 치료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걸 뭐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5년 후에 자기 모습을 상상해 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상상해낸 모습이 되게 부정적이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진 모습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재의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또 인식을 시키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미래에서 본 그런 부정적인 영상을 전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의도를 가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정말로 그 5년 후가 됐을 때 굉장히 좋게 만들었다는 보고를 제가 미국의 학회에 참석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하고 또 연관이 되냐면 옛날에 우리가 1999년도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으로 인해서 세계가 멸망을 한다고 호들갑을 떤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언이 빗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예언을 터뜨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의 사회가 똑같이 흘러갔을 때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빵 터질 수 있는 거를 이 미래의 정보를 여기에 심어줌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흘러가는 방향을 바꿈으로써 이 파국을 막고 비껴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진행 치료라는 것이 때때로 시행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그것이 정말 미래 그 모습일지 어떨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체험이 되고 그것이 자기가 내가 미래에 저렇게 되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현재를 더 충실하게 살게 하는데도 상당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론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미래로도 영향을 주지만 과거의 나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 결과들이 또 많이 생기고 있고 실제 임상치료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다룰 때 그 기법을 많이 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장시간 여러분 감사합니다.